저도 그렇고 부장님도 그렇고 서로 순수한 마음으로 챙기는 건데 이렇게 되니 부장님과 계속 잘 지내는 것이 저에게 더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상사는 본인 스스로 편집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할 때 완벽주의자인데 대화를 시작하면 일방적으로 1시간은 기본이고 2~3시간 혼자 떠듭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에서 일한 지 어느덧 5년이 된 여자 직장인입니다. 대표님, 이사님, 집안 대소사에 불려가 일을 도운 기억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저는 사실 저기 없어서 놀랐던 게 네네네. 지금 굉장히 세간을 좀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 이슈들이 요새 좀 있잖아요. 어떤 폭언폭설. 이슈? 아, 폭언폭설이 굉장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서 폭언폭설형? 좀 놀랐거든요. 이제 아까 그러네요. 사실 군대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네. 폭언폭설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위가 기분파가 됐고 1위부터 5위 안에 없어서 그럼 폭언폭설이 약간 기분파에 들어가나?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뭐, 기분 나는 예. 대로 욕 좀 하고. 기분 좋은 날은 최고야. 그랬다 기분 나쁘면은 동물농장하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좀 상상하기가 힘든 게 폭언폭설이라는 게 요즘은 많이 좀 줄어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됐으면 그런 네. 기사가 안 나왔겠죠. 네. 무슨 실제로 우리가 소위 말한 욕을 하는 건가요? 그럼요. 많이 할 수 직접적으로 있죠. 하죠. 네. 그 욕이란 게 정말 대한민국이 또 전 세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 예, 굉장히 형태와 발달이. 깊이의 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또 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진짜로 얘기하는 그런 굉장히 육두문자. 육두문자가 아니더라도 맞아요. 들었을 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인신공격성 단어들은 맞아요. 육두문자를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인신공격. 예,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그 케이스가 많은데 네네. 예를 들어 뭐 저렇게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변덕형은 일을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 뭐 예스맨형 일을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네네. 왜냐면 최대한 저는 상사를 볼 때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처음에 늘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저런 최악의 상사를 봐도 인간 그 사람은 괜찮겠지. 회사에서 저 업무 포지션 때문에 저렇게 된 걸 거야. 라고 예. 생각을 해야 받아들이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인신공격과 폭언폭설이 들어가면은 인간의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네. 총체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럴 수 네, 있겠죠. 그래서 업무 못하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왜 예전에 규리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신 적 있잖아요. 손님이 화를 냈을 때 그 상황은 너한테 화를 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라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개인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그렇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상사의 그 직접적인 폭언폭설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해요. 그리고 그게 그쵸. 굉장히 네. 상처가 되고 이런데 저희가 이제 물론 폭언폭설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진행하고 이렇게 말하면 인격 모독죄가 되고 민사상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고 욕을 하는 경우에는 뭐 이런 교육들을 하면서 못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인격 모독을 했거나 혹은 욕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 표현을 분명하게 하라고 교육도 하거든요. 네. 해줘야 돼요.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네. 욕을 동의합니다. 하시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욕을 하시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게 잘못된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때 가만히 있고 그냥 넘어가거나 욕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냥 대충 흘려버리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예. 그걸 악용해서 배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하는 문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최악의 상사와 최고의 상사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정말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또 3가지를 뽑아왔는데요. 이 상사에 대한 고민을 가진 분들 정말 3분께서 좋은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일단 임준수 과장님께서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유통회사 영업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7년차 남자 직장인입니다. 신입 시절 열정에 차있던 그때에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신 차장님이 있습니다. 현재 부장님이 되셨죠. 저도 많이 배웠고 정말 좋은 분이시기에 살뜰히 모셨습니다. 부장님도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고 아끼십니다. 저를 딸로
따로 불러 점심 때 비싼 음식도 사주시고 술도 저녁에 좋은 곳에 들어가서 따로 사주시고 여행을 다녀오면 다른 팀원들에게 초콜릿 하나씩 돌려도 저한테는 화장품, 손수건, 옷 같은 걸 사주십니다. 문제는 회사 사람들이 근데 질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부장님이 잘 봐준 덕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고 부장님도 그렇고 서로 순수한 마음으로 챙기는 건데 이렇게 되니 부장님과 계속 잘 지내는 것이 저에게 더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저는 부장님과의 거리를 좀 더 넓혀야 할까요? 와, 굉장히 첫 사연부터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하필 굳이 이 사람한테만 혹시 뭐 다른 감정? 네. 상사분이 그건 너무- 남자분이시죠?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요? 사실 네, 정말요. 그 네. 상사분이 남자분이시죠? 그런 거 같고 그런 이제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 사연에 그냥 동성이라고 생각합시다. 아 예. 동성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동성이라고 하면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아질 것 같아서 동성이라고. 네. 동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고. 근데 일단 뭐 순수한 마음으로 챙기는 건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그렇다고 하기에도 편애하는 상사인데요, 사실. 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순수한 관계라고 보기 규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안에서 얼마나 지금 눈치가 보이겠어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뭐, 해야 근데 될까요? 저는 별로 눈치가 필요 없다고 아, 생각해요. 그래요? 뭐 내가 그게 편의를 봐주거나 실질적으로 편파적인 것 때문에 성과가 잘 나오는 건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본인이 일을 잘하는 스타일인 거면 어쨌든 내가 이 부장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그런 항목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잘하고 있다면 그냥 주변 사람들의 질투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상황을 즐기는 게. 네. 오. 저는 그렇게 반대입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왜 반대예요. 반대일까요? 왜냐하면 아까 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리더는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과 피플 네네. 매니징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피플 매니징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럼 그 상사님의 문제인 거고 고민자 입장에서는 상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부장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됐으니 다른 분들을 더 신경 써주세요라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조직에 있으면 사실 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런 케이스를 주변에서 봤던 케이스로서는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게 업무적으로 거리를 둔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업무적으로 할 거는 본인이 지키되 굳이 팀장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단기간이라도 필요하다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뭐 보셨다고 하셨는데 대충만이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얘기하기 참 민감한 게 네, 현재 같이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이 그 얘기를 고민을 했고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편애하는 게 보인다라고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그 사람에게도 했고 그러니까 본인도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거리를 결론적으로 좀 조금은 두셨죠. 이제 업무적인 거리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사적인 부분으로 너무 친하게 보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셨는데 먹혔어요. 그게 효과가 있으셨고요. 아 그래요?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건가요? 뭐 시간이 지나면 네. 이게 본인이 업무적으로 아까 규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을 잘하면 그거를 장기적으로는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본인이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고민이 생길지라도 장기적으로 그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고 본인이 일을 잘한다라는 그걸 증거를 보여주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네. 효과가 있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사랑 그 사람의 관계 말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주변 사람과 저와의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에서 본인이 그럼 일적인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좋은 결과를 보였더니 다른 사람의 오해가 씻겨졌다라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네. 참 애매한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굳이 이 사람이랑 멀어져야 된다? 그래도 또 좀 내가 또 어떻게 이 안에서 해를 입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상충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겉으로만 봤을 때 얘기를 저도 이제 사실 비슷한 케이스를 몇 건 보긴 봤는데 굳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노력을 해서 멀어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지금 문제점이 하나가 있잖아요. 바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질투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질투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만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부장님하고 얘기할 때 제가 봤던 개인적인 솔루션은 그분은 어떻게 하셨었냐면 부장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부장님 근데 서로 동성이건 이성이건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 합이 맞는 코드가 맞는 사람들은 아 좋아하게 그럼요.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아끼는 후배가 있기 마련이고. 얘기하다가 예. 근데 부장님 저희 저기 과장님하고 대리님이 중간에서 야 너 부장님이 너무 뭐 총애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이런데 애로가 약간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부장님이 뭐 어떻게 할까? 부장님이 그렇다고 얘를 싫어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도 갑자기 어색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일을 냉철하게 평가를 해달라. 거기서 일단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네 일 그렇게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그때부터 한 몇 달 동안 딱 그 단기간이죠. 못한 일에 대해 엄청 깼어요. 불러다 놓고 정확하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깨고 대신 그게 살벌하게 깨서 얘가 힘들게 깬 다음에 걔를 다시 챙겼죠. 예를 들어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그럼 얘는 발전한 모습 보이면 거기서 칭찬할 때는 또 열심히 칭찬해주고 또 얘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일을 더 했어요. 야근도 더 해가면서 자기가 추가적인 에너지를 쏟아나가면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처음에 질투 이쁘다가 빵 깨지는 거 옆에서 보면 저렇게까지 깰 건 아닌데 싶다가 야 괜찮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결국에는 해놨고 사실은 지금은 뭐 둘 다 연차가 이제 좀 되니까 서로 이제 깨거나 그럴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분들이 안 주더라고요. 사실 그 둘은 같은 취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둘이 굉장히 합이 잘 맞고 따로 취미를 하려고 같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해가 된 거죠. 쟤만 챙기고 둘이 워낙 그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했어요. 질투가 한 방에 없어지게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잡한 일이라고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서로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이 회사에서 둘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안타까움은 좀 있네요. 근데 이게 힘들다고 보기에는 그냥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제가 겪었어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 어떤 상황을 팀장님하고 멀어지고 이런 상황으로 질투가 해결되느냐? 안 돼요. 안 돼요. 네, 뭘 해도 어차피 이미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럼 방법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던지 말던지 내 방식대로 일을 하고 거기 일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음을 자꾸 인지시켜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저게 지금 좋은 솔루션일 수 있어요. 일맥상통하는 게 업무적으로 본인이 좋은 결과를 보여줘야 맞아.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위축되지 말고 그건 네. 페이스를 유지하는 유지하셔야 거죠. 돼요. 네네네. 그렇군요. 어쨌든 일적으로만 확실하게 해준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일하러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그렇죠. 일이 잘 되면은 1차적으로 블레임할 거리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결론을 묶어보면 굳이 노력해서 멀어지지는 말아라. 안 와도 되죠. 안 와도 되지만 일은 확실하게 하고 확실하게. 네. 그리고 부장님이 나한테 챙겨줄 만큼의 일을 보여주는 거죠. 성과를.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뭐 얘기를 묻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간결하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일만큼 확실히 일을 하고 너무 잘해서 부장님이 되게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게 아마 더 가깝지 않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뭐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뭐 더 좋아하고 더 근데 아껴주고 만약에 그분이 그 조직에서 오래 살고 싶고 나중에 그 밑에 질투하는 사람들 쫙 위로 올라가려면 챙기긴 해야 돼요. 나중에는. 아 그렇군요. 나중에는 피플 그쵸. 매니징으로 나중에는 그럼요. 챙겨야 본인도 돼요. 리더가 될 거니까요. 관리자로 올라가면 그때는 독고다이로 해야죠. 할 수는 없으니까. 아,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회사 생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 사연은 우리 박규리 과장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직장 생활 2년 차인 여자입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5년째 근무 중인 분인데 직원 모두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한 직원이 스트레스로 일을 그만뒀고 그 자리에 제가 일하게 됐습니다. 상사는 본인 스스로 편집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할 때 완벽주의자인데 대화를 시작하면 일방적으로 1시간은 기본이고 2-3시간 혼자 떠듭니다. 여러 차례 요점만 말씀해 달라고 했죠. 그러면 하극상이라고 합니다. 네? 하극상? 더구나 본인 의견에 반대라도 하게 되면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합니다. 그 뒤로 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말을 안 시킨다고 본인을 무시하는 거라고 난리치네요. 어쩌라고 라는
소리를 마음속으로 하루에 100만 번씩 합니다. 그냥 맞춰주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사직서가 정답일까요? 와, 진짜 답이 없는데요? 너무 나를 괴롭혀서 그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오히려 너 그거 하극상이야라고 해버리고. 저 읽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저도요. 분노가 막 뭐 갑질이라고 치열하네요.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고. 갑질이 되죠. 편집증 자체가 좀 정신 네, 장애 네. 아닌가요? 그렇죠. 질환 중에 하나죠. 근데 또 그거를 또 뭐라고 이렇게.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네요. 사실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사직서를 내겠습니다. 네.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이분 15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근무하셨는지 정말 그러니까 궁금해요. 대단하지. 네. 강철 멘탈이신데요. 아니 그러게요. 이 아, 편집증이 있는 편집증이 이분이 15년을 15년 근무하신 동안. 분인데 그래서 밑에 계속 바뀐 분명히 거니까요. 예, 밑에 계신 분들의 그래서, 관계에서만 이게 나타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 편집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면 자기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고칠 의향이 없는 거죠. 생각보다 잘 고쳐지지 객관적으로 본인의 모습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실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이 네. 좀 하나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만약에 나가는 거? 네. 내가 이 조직이 이 사람은 싫은데 이 회사가 너무 좋아. 그럴 아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길이 내 길이야. 네. 그럼 버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선 사실 자신의 그 역량을 캐치를 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적인 능력이 탁월해. 왜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네. 진짜 일 잘하시는 분 저렇게 말하는 거 거의 못 봤거든요. 간결하게 일하고 2시간 동안 회의를 할 때 예, 혼자 맞습니다. 떠들면은 필요한 얘기만 할 일이 없어요. 2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혼자 떠들어요. 할 일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진짜 일에 자신이 있다면은 네. 지금 제 팀장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이제 그 윗 상사를 리딩을 시작을 해요. 네. 거기서 막 하극상이니 뭐니 해도 거기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2시간 동안 우리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를 시키고 우리의 이 대화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올해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 앞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지금 목적이나 우선순위 이런 걸 부합해 봤을 때 지금 이 대화는 의미가 없다. 아니면 이 대화에서 이런 부분은 떼내고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 뭐라고 하시면 그 부분을 그럼 리더께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우린 그거 다 듣고 이거 또 다음에 몇 시간밖에 안 남는데 이 일을 다 해야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명확하게 다 듣고 오케이 그럼 디렉션을 달라 정확하게 그럼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근데 이 일을 만약에 주셨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올해 해야 되는 오브젝티브를 달성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 그럼 이 부분 또 결정을 해달라. 오브젝티브를 날리든지 해야 할 일을 날리든지 아니면은 이걸 할 수 있게 네가 이 부분을 조정을 하든지 근데 이건 사실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일에 굉장히 그 체계가 서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겠죠. 예. 그거를 팀장하고 리더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딜을 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팀장이 그래 그럼 알았어 네가 한번 해봐. 악의를 갖다라도 이제 그럼 약간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지만 그렇게 리딩을 해나갈 자신이 있으면 인파워먼트를 더 받게 되는 거고 이런 거를 근데 저는 몇 번 실제로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의 얘기하신 케이스는 정말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한테나 통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이분에게 편집증 가지신 분들은 그거조차도 인지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사실 이해가 될지 네네네.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 말 계속 반복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그게 논리적으로 받아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요. 전 다른 문제라고 이 생각해요. 다음 스텝이 있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다 안 돼. 네. 그럼 이분의 위에 올라가야죠. 나 얘랑 일 못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요지는 이분이 직장 생활 2년 차잖아요. 그렇죠. 2년 차. 거기서 이제 지금 문제가 있죠. 만약에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법 같은 경우는 과장님급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쵸. 이 사람이 15년 차니까 뭐 부장이라 치고 뭐 부장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치고 그거는 과장님 정도로 일을 내가 어느 정도 흐름을 가지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만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맞추는 게 정답도 아니고 사직서를 내든지 아니면 그냥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을 안 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깝네요. 저도 사실 이런 경우라면 사직서가 가장 정답일 것 같긴 한데 저는 부딪혀보라고 얘기를 한번은 해보고 싶어요. 그거를 이분 부딪혀봤어요 지금 여러 번. 그렇죠. 사실. 싸워보긴 하셨죠. 근데 그거를
그거 한 번 근데 어차피 이 회사를 나갈 거라면은 저는 나갈 회사라면은 무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차피 이 업계라면 그 사람 다시 만날 거니까 무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원이건 대리건 해볼 거는 부장님 밑에 다른 팀의 과장이라든지 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이렇게 싸워 나가고 싶은데 도와달라. 그럼 이제 그 부분을 같이 농구를 들고 얘기해서 한번 부딪혀 보는 거죠. 안 돼. 그럼 이걸 가지고 그 윗분한테 가서 나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여자가 이렇다. 쉽지 않다. 도와달라. 근데 이 얘기는 사원이건 대리건 과장이건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일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나의 사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게 나온다. 해결해달라. 이 위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그러니까요. 방법인 것 같아요. 팀 배치를 아예 바꿔달라고 한던가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여기 상사분이 여자란 얘기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네. 예. 네, 왜 여성이라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얘기가 나왔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게 편집증 케이스는 아니고 다른 케이스로 경험했던 상사분 정말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를 가지신 상사분을 만났던 케이스에서는 제가 썼던 방법은 뭐였냐면 네. 감정을 터치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느꼈던 감정이 당신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울지 않고 정말 그냥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팩트만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느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업무적으로 어떻게 혼선이 왔습니다. 정도로만 전달을 하면 사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거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솔루션이 조금씩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단계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고쳐나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에요. 15년 동안 편집증을 가지셨던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년 정도는 같이 견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인내심을 가지고 네. 그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만큼의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해라. 예, 그렇죠. 2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해결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용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방치하지 않다면. 네, 노하우가 없다면 사실 상사에게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하셨을 때 저는 어땠습니다라고 공손하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상사도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면 본인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구나라고 느끼실 때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2년 차고 이 사람은 상대방은 15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한 사람이고 여기서 오는 좀 어려움이 일단 좀 큰 것 같은데 그죠. 이 정도면 좀 주변에서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두 명 팀이면 누가 알아주기가 참 힘들죠. 제 후배는 네. 사장님 비서였어요. 아. 사장님이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벗어날 수가 없네. 네, 사장님이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친구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사장님이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지나가도 그러려니 그냥 제가 그냥 지나갔구나. 강철면 지나갔으면 진짜. 끝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태극권이네, 태극권. 네. 진짜요. 이거는 개인의 진짜 성향 네, 문제인 그리고 것 나서 같긴 하다. 항상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아무 일 없었고 그냥 항상 즐거워요. 그래서 와, 너무 스트레스 멋지다. 받거나 좀 화가 나거나 그렇지 않을 때 아니 뭐 어차피 끝난 상황인데 뭘 화를 내요? 뭐 이렇게 이게-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멋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해요.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사람이 성격을 맞춰가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나쁘게 보면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진화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프로답게 예를 들어 잘라내거나 그러지 못하고 나가버리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한다면 내 스스로 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그 일 안에서의 프로거든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까 그 비서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프로신 거죠. 그 상황. 미동이 없으니까 뭘 얘기해도 반응이 없고 뭐 자기 이 일은 다 할 반응도 거 안 아니에요. 하고 저 반응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일만 하니까 나중에 그냥 제 풀에 자기가 얘한테는 별로 말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별로 안 하더래요. 네, 그래서 저는 무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는 나쁘지 생각이 않은 들어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어마어마한 강철 멘탈이어야 되죠. 네. 그냥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강철 멘탈이라고 생각이 들면 거길 견디는 거고 네. 아니라고 하면 떠나는 게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썼더라도 언젠가는 그 사장님이었다고 하셨잖아요. 재미없네? 이러면서 뭔가 잘라버릴 것 같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을 잘하면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다른 부분에서의 분명히 포인트가 있을 네. 테니까. 아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솔루션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이게 너무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버텨라, 혹은 나가라, 혹은 무시해라.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는 것 같고. 버티는 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슬프다. 그렇죠. 일반화 시키기가 참 어려운 게 사람의 그러니까요. 성향이 맞아요. 다르니까. 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맞아요. 왜냐면 사실 버티다 보면 또 얻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쵸, 예. 다양한 시도를 그 안에서 할 거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그 순간이 제일 힘들다라고 느낄 때 딱 나중에 한 2, 3년 지나 보면 그때 가장 커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보면서 힘들 때 무조건 도망가는 건 답이 아니거든요, 사실. 나한테 맞는 상사는 없거든요, 세상에 사실. 완벽하게 맞는 상사는. 그럼요. 사익서를 내고 옮겼는데 옮긴 회사에 똑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갈 수 더한 있어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예. 수 있어요. 누가 그랬잖아요. 그 어느 조직에나 사이코. 사이코는 있다. 아, 예. 오늘 주제가 도전해요. 사이코. 네. 최악의 상사를 세 글자로 바꾸면 사이코죠. 그렇죠. 예. 혹시 만약에 저 사람이 너무 싫어서 나가고 싶은데 그 생각은 하고 가셔야 돼요. 정말 이건 그러니까요, 맞아요. 모든 조직엔 누구나 한 명씩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른다 이거일 맞습니다. 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일단 생각을 많이 이분께서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뭐 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에서 일한 지 어느덧 5년이 된 여자 직장인입니다. 대표님, 이사님, 집안 대소사의 분려가 이를 도운 기억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소리 한번 지르고 딱 한번 한 다음에 네. 다시 하면은 어차피 다시 오긴 오거든. 너 남자친구랑 이래서 이거 결과 안 가져온 거니? 이런 식의